안녕하십니까, 메카닉스텐입니다. 물론 모든 미국 차가 그렇지는 않지만 GM이나 지프, 크라이슬러, 뷰익 등 기타 등등 내구성이나 인테리어 품질 이런 거 좋다는 말을 듣기가 힘드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각 나라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특징, 종특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상당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무기들을 보아도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만든 타이거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수가 없다 할 정도의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물량에 장사 없다는 스타크래프트의 명언처럼 소련과 미국의 셔먼 전차나 이런 T-34 같은 전차의 물량이 아주 밀려버렸죠. 최근에 호주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뉴스에 자주 나오는 K9 자주포와 많이 비교되는 그 세계 최강의 자주포인 PZH-2000 이런 경우를 보아도 성능은 정말 최강입니다. 단지 가격이 비싸서 문제죠. 차와 무기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신기술을 이렇게 항상 먼저 선보이는 무기를 보는 거를 이렇게 재밌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그 차를 만드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에서 좋은 차를 만든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명품 무기들을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 좋은 차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잘 만든다는 것은 그 나라의 공업 기술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이용해서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때문이죠. 무기가 끝내주는 독일이 차도 끝내주게 잘 만드는 것 같고요. 폭탄 빼고는 다 터진다는 중국제는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하는데 품질은 형편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성능은 형편없는 자동차와 비슷하죠. 자, 미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미국제가 세계 최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F-35의 가동률은 52%입니다. 고장이 나서 정비해야 하거나 혹은 스텔스 도료를 다시 칠하기 위해서 혹은 소모품을 교환하기 위해 출격을 못하는 비행기가 거의 절반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주력인 F-15도 80%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F-15는 1970년대에 개발되어서 50년간 엄청난 개량을 하여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기체라서 F-35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좀 있죠.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가네요. 다시 원래 논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 전투기 가동률 수치와 자동차의 내구성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공업 기술력뿐만 아니라 애초에 기계를 설계하고 조립하기 전에 개발하는 방향성 자체가 내구성이나 장고장 같은 것보다는 미국의 전매 특허인 대량 생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당하게 탈만한 차를 싼 값에 쫙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집중하다 보니까 섬세하게 조립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헐렁헐렁하게 뚝딱뚝딱 조립해서 조립시간 단축에 더 신경을 써서 연식이 조금만 지나도 잡소리가 나고 장고장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친구들은 중고차 사기보다는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론을 받아서 새 차를 많이 삽니다. 한국도 차가 싼 편인데 한국보다 미국은 아주 싸게 팔죠. 그리고 한국처럼 차를 길게 타기보다는 3년, 5년쯤 지나면 또 새 차를 사죠. 호주에서는 20년 넘고 30년이 다 되어가는 90년대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에서는 몇몇 클래식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20년 넘은 오래된 차는 보기 힘들죠.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회사를 막론하고 중고차 값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미국 회사들은 자국민들이 차를 오래 타지 않다 보니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서 하는 부분이 내구성보다는 적당한 디자인에 덩치가 이렇게 커다란 미국인들에 맞는 넉넉한 실내 공간 그리고 넉넉한 트렁크 공간 등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좀 별로고 또 배달도 한국처럼 싸지 않고 비싸다 보니까 이런 미국인들의 생활 스타일에 맞게 큰 픽업들이 발달했는데 포드, GM, 크라이슬러, 지프 등 대부분의 미국 차들은 내부, 외부 마감에 있어서 한국, 독일, 일본처럼 정교한 마감에 신경을 덜 쓰는 게 약간 습관화된 듯 합니다. 최근에야 많이 좋아졌지만 80년대, 90년대 미국 차들 내부 우레탄이나 가죽 마감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플라스틱 휘는 거 이런 거 보면 이 친구들이 자동차 수명을 한 10년 내로 잡고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또한 고성능차가 주류인 독일차와 비교하면
몇몇 럭셔리 라인을 제외하고는 고성능 차를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들이 많죠. 최근에 미국 차들은 예전에 비해서 디자인도 많이 좋아졌고 한국 차, 일본 차들의 디자인이나 내구성이나 연비 등에 이렇게 밀렸던 이런 과거와는 다르게 좀 빡시게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품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봐온 미국 차들은 포드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참 많았는데요. 판매량이 끝도 없이 하락 중인 GM은 그동안 누적된 소비자들의 불만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GM뿐만 아니라 호주의 홀덴 등 전 세계 모든 GM들은 내구성을 논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 망한 허머, 올즈모빌, 폰티악, 세턴, 머큐리 등 이미 사라져버린 메이커도 많고요. 곧 사라질 것 같은 메이커도 많죠. 포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 트림에 플라스틱이나 자잘한 장고장이 조금 있긴 한데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에 엄청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 중에는 그나마 탈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고 모두가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했던 라이다 없는 자율주행 베타를 보면서 미국에 적수가 없는 전투기인 F-25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면 모든 라이다 진영에서 테슬라를 비웃고 단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막 까댔는데 근데 진짜 외계인을 갈아 넣어서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기술로 이렇게 막 앞서 나가는 건 전투기나 전기차나 미국이 아직까지는 최고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결론, 무기나 자동차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언제나 맞지는 않지만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미국 차는 장고장이 많은 편이라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못하고 다니는 쓰레기는 아니다 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미국 차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브랜드별로 꼭꼭 집어서 한 영상은 추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메카닉 스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